또 오늘도 뭐 한 짓이냐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보기 시작하셨겠지만 좀 코믹한 거 맞아요. 하지만 점점 이 영상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분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저음 영역이 부족하죠. 귀 좀 봐드릴까요? 우리의 귀는 왜 이런 모양으로 진화가 됐을까? 자, 측정이 끝났습니다. 이거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다 이름 쓸게요. 이 귀돌이 파파라고 다 만든 게 아니라 반만 완성을 했어요. 여기 반대쪽도 완성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내가 왜 만드는지 최종적으로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 활용 예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실리콘이에요. 이 안에는 이제 폼이 들어가 있는데 알리에서 한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그리고 원래 귀는 이렇게 생겼어요. 헤드폰, 이어폰 같은 걸 꼽기에는 좀 그렇고 구멍도 안 뚫려 있고 해서 귀를 완전히 잘라내고 제가 이렇게 별도로 이건 국내에서 산 건데 하나에 10,000원인가 하는 이건 더 말랑말랑한 실리콘이에요. 귀랑 되게 비슷해요. 저기 안쪽에 귓구멍도 사람과 비슷하게 뚫려 있습니다. 이 안에 마이크를 하나 통과해가지고 고막 위치를 시켜놨어요. 사람이 소리를 듣는 듯한 소리로 녹음을 하는 마이크 시스템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거 보통 HATS라고 하죠. 음향 전문 회사 연구소에서 이어폰이나 헤드폰 뭐 스피커 이런 거 테스트할 때 쓰는 장치인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거의 수입차 한 대 값 저리 가랍니다. 가장 핵심의 부품은 뭐냐,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파나소닉 WM61A 마이크 캡슐을 사용할 겁니다. 이번에는 별도의 회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3.5mm 와이어만 거기다 딱딱 붙여주면은 작동을 하는 굉장히 간단한, 일단 쓸모없는 귀는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을 건데 실제로 귀를 보시면은 여기가 딱 붙어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다 그냥 붙이면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파가지고 이거 안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예, 이렇게 조금 잘라냈고요. 여기다 이렇게 쏙 집어넣을 건데 캡슐 마이크를 여기다가 설치를 할 건데 실제로 귀에 안에 고막이 굉장히 깊숙하게 있더라고요. 여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한 이 정도 간단한 구조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고무로 된 그로맷인데 요 끝에 마이크 캡슐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커널이라 그러나? 커널? 요만큼의 구조물이 들어갈 만큼 여기를 이제 파내면 돼요. 손으로 파집니다. 이건. 자, 이건 무조건 모자이크 처리해야 된다. 자, 이렇게 빼냈고요. 살짝. 순간 접착제를 귀를 완전히 이제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양쪽 파나소닉 마이크 캡슐 유닛이 하나씩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용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어폰, 헤드폰 테스트 용도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이제 USB를 통해서 마이크 소리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3.5mm 마이크 입력 잭이 별로 없잖아요. 줌 H1N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마이크를 연결하고 USB를 통해서 컴퓨터 연결하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작동을 해요. 잠깐만, 작동이 되나 보죠. 오른쪽 귀, 왼쪽 귀, 가운데. 두 번째, 제가 오디오 전문 리뷰어는 아니지만 저에게 이제 음향 관련된 업체에서 많이 연락을 주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항상 새롭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객관적인 청취 환경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녀석을 하나 만들어서 측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측정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소리가 어떻게 들리나. 마지막은 뭐냐, 제가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던 분야인데 사람의 귀가 어떻게 방향을 인지할까. 실제로 좌우뿐만 아니라 앞뒤 위아래 이거 방향 감지를 굉장히 민감하게 하거든요, 인간이. 심지어 한쪽 귀를 감고 이렇게 해도 방향이 감지가 돼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의 뇌는, 귀는 방향을 감지하는 것일까를 결국에는 이 귀 모양에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 관련된 논문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마지막 테스트로 이 실제로 방향 감지에 대한 이 주파수 특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지어줘야죠. 귀돌이 파파. 이어폰, 헤드폰, 뭐 스피커 음질 측정,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일 재밌게 보실 거예요, 아마. 요즘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죠. 측정 REW라는 소프트웨어, 이거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아웃풋은 제가 쓰고 있는 UA 아폴로 솔로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여기서 출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인풋은 H 시리즈 스테레오 트랙 USB 오디오, 요걸로
왼쪽 귀를 탁탁탁 쳐보면은 지금 신호가 들어오고 있죠. 자, 뭘 먼저 해볼까요? 제가 최근에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 브랜드의 모 이어폰입니다. 오늘은 이 제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뭔지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어폰을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HATS 그게 수천만 원 고급 수입차 한 대 가격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귀를 형상화해서 정확하게 모델링해서 구조물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쉽진 않죠. 사람의 귀 모양도 다 다르고 그리고 사람의 뭐 골격 구조 안에 뭐 밀도 뭐 그런 걸 다 고려하고 뭐 귀의 모양 그리고 마이크의 성능 모든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측정 장치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좀 극복하고자 이 상태에서 측정한 값 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제품이 제조사에서 발표한 그 그래프가 있어요. 그 차이값을 보정해주는 칼리브레이션을 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측정했을 때 이 제조사에서 발표한 그래프와 똑같이 나오도록 칼리브레이션도 해봤습니다. 하나는 잘 됐는데 문제는 다른 이어폰을 꼈을 때는 또 그 칼리브레이션 값이 또 틀어지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객관화할 수 있는 측정치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자 하는 이유는 객관화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어폰들의 특성을 상대 비교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거는 감안하시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측정을 했는데 3번 측정이 얼추 비슷하게 나오죠. 제조사에서 말하는 특성은 이렇습니다. 얼추 비슷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어폰 중에 제일 비싼 거. 대표적으로 잘못 측정한 겁니다. 이게. 이 이어폰이 좀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잘못 꽂으면 소리가 이상해. 저음이 아예 안 나버리더라고요. 네, 이제 정상적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방금 측정 그래프는 이래요. 그나마 좀 평가를 하자면 모니터링 용도 이어폰이거든요. 가장 귀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구간 100에서 한 뭐 7km, 8km 요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죠. 네. 헤드폰도 한번 씌워봐야죠. 이 헤드폰은 참고로 저음이 별로 안 나옵니다. 되게 상큼해요 소리가. 상큼한 소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저음 영역이 부족하죠. 하지만 3, 4, 5, 6, 7, 8, 9, 10 그 위쪽에 고음역 대역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실제로 사람이 귀가 듣는 듯한 소리의 녹음. 대표적인 게 ASMR이죠. 귀 좀 봐드릴까요? 귀가 참 더럽네요. 이쪽도 봐드릴게요. 이 마이크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귀돌이 파파는 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귀돌이 파파는 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공돌이 파파입니다. 공돌이 파파 지금 귀돌이 파파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난다라 좀 봐보세요. 이쪽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되는 소리랑 상당히 다를 거예요. 단순히 이 마이크와 이 마이크가 달라서 소리가 다른 게 아니라 마이크 캡슐을 이렇게 말하는 거랑 이 안에 넣고 말하는 거랑 완전히 소리가 달라요. 사람의 귀 모양이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게 됐어요. 우리의 귀는 왜 이런 모양으로 진화가 됐을까? 이쪽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를 이쪽 귀를 테스트를 할 건데 방향에 따라서 어떤 주파수 특성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론 이 방에 룸 어쿠스틱 뭐 잔향도 있고 뭐 다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의 잔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방향성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니거든요. 자, 측정이 끝났습니다. 너무 보기 어렵죠? 그래서 스무딩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3대1 정도로. 이래도 보기 어렵죠? 자, 더 걸어. 1대1로. 한 번만 테스트 더 해볼게요. 지금 이 테스트가 정확한 건지 검증 차원에서 제가 뒤로 되는 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뒤. 맞죠? 네, 뒤가 똑같이 나오죠? 아니, 사람의 귀가 방향성을 탐지할 때 한쪽 귀를 막고서도 이게 방향이 탐지가 된다고. 이게 신기해. 어떤 원리로 이걸 잡는 걸까? 정면에 있다가 이렇게 귓구멍 방향으로 소리가 바뀌면은 4,500대가 살짝 올라가고요. 5, 6, 7, 8, 9, 10 그 이상 부분이 올라갑니다. 뒤로 가면 어떠나? 뒤로 가도 저음 대역이 살짝 부스팅이 되는 효과가 있고, 반면에 뒤로 가면은 저 고음역 대역이 죽어버리죠. 이 귓볼에 막혀서 이제 못 들어오는 거겠죠. 위로 가면 어떠냐? 위로 가면 고음역대가 좀 떨어지는 반면에 저 초고음역대가 좀 또 올라가고 저음이 좀 떨어지네요. 또 그다음에 아래로 가면 어떨까요? 중저역대가 살짝 부스팅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고음역대역은 다 떨어지고
오늘은 일단 이런 특징이 보인다라고까지만 관찰해보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 정도의 EQ를 상대적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과연 그 EQ에 조정된 소리로 인해서 위치가 느껴지는가. 한쪽에 이어폰을 꽂고 소리를 들었을 때도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채널로 5.1 채널 이상의 그 효과를 내주는 음장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결국에는 저런 기술을 활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팩터들이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그냥 뭐 EQ적인 특성의 FR 그래프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깎여 내려가는 거야. 지속이 되는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데이터일 수도 있고 이건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릴 만큼의 지식을 제가 아직까지는 갖추고 있질 않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으네요. 혹시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이쪽 분야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이고 좀 제대로 된 객관적인 정보를 좀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도 참조를 하겠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귀가 작동을 하는구나라고 참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신체 메커니즘이 100%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진 않았거든요. 아직도 좀 풀지 못한 좀 미스테리적인 부분이 좀 남아있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아주 저렴한 마이크 캡슐을 귀 안에 박아서 귀돌이 파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조금 해봤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측정 장치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저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동일한 세팅에서 여러 가지의 장치를 테스트 해봤을 때는 그 기기들 간의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또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귀돌이 파파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썸네일 하나 찍자.